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굿모닝 일부의 권미란입니다. 간밤 뉴욕 주식시장은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과 고용 부진 여파로 또다시 하락세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의 매물이 몰리면서 2.7%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에서는 2월 말 외환 보유액과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연간 국민소득 잠정치 발표가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내놓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에서 양회가 개최되죠. 이번 양회 관전 포인트는 25조 위안, 우리 돈으로 4,3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 통과 여부입니다. 오늘부터 또 내일까지 네오 이뮨텍의 공모주 청약이 예정돼 있는데요. 네오 이뮨텍은 T세포 기반의 면역 치료제 개발 기업입니다. 미국에서는 2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또 유럽에서는 실업률과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에는 쿠팡효가 어디까지 한국 이커머스 낙수효가 누릴까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일부에서 오늘장을 대비해 보시죠. 먼저 가만히 있었던 글로벌 시장의 동향들 김도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번 주에 잠시 진정됐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장중에는 내내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0.39%의 낙폭으로 31,270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다시 부각되면서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2.7% 하락한 12,997선으로 마감하면서 13,000선 다시 한번 무너지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는 1.31%의 낙폭으로 3,819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장중 1.4%를 하회하기도 했던 10년물 금리는 이날 1.46%를 기록하면서 장중 다시 한번 1.5%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말까지 미국인 모두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 수량을 확보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경기 개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면서 금리가 다시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의회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 재정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지난주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금 지급 대상 규모를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부양책에는 미국인에게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연소득 8만 달러를 넘는 사람에게는 현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날은 연방준비제도의 베이지북이 발표됐습니다. 연준은 미국 내 코로나 백신 보급이 확대가 되면서 미국의 경제 활동도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향후 6에서 12개월 사이 경제가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낙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 증가는 아직 느리다는 분석이고요. 이달 열릴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나온 경제 지표들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먼저 IHS 마킷이 발표한 2월 마킷 서비스업 PMI는 59.8로 전월 대비 상승했고 시장 전망치도 웃돌았는데요. 이 제약 부분의 개선세가 두드러지면서 지난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 ISM이 발표한 서비스업 PMI는 전달 대비 하락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의 2월 민간 고용도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전달 대비 11만 7천 명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고요. 특히 제조업과 건설 부분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이날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반도체주 마이크론이 이번 분기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디램과 낸드 메모리 칩의 수요와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마이크론의 주가 이날 장중에는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지수의 하락과 함께 반락하면서 결국에는 1%대 낙폭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는 경제 재개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이 봉쇄 완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영국도 내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먼저 독일 증시는 0.29% 오른 14,080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프랑스 증시는 0.35% 오른 5,830선에서 유로스톡스 50 지수 역시 0.14% 상승하면서 3,712선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 시장 마감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는 산유국들이 오는 4월에도 현행 수준의 감산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WTI 2%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61달러 선까지 올라왔고요. 금값은 1% 하락하면서 1,715.8달러로 마감했고 또 어제 원달러 환율은 3.7원 조정을 받으면서 1,120.3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과열을 시켜나가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또 높이더니 또다시 변동성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과정에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 인플레이션 우려감, 또 중국의 유동성 회수 가능성, 또 미중 갈등, 그리고 세금 이슈까지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시장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지수 하단을 잘 지지하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나스닥이 일단 간밤 10년물 국채 금리가 1.5%까지 다시 올라가자 장중 저점에 마감됐다는 점은 또 부담입니다. 어떻게 우리 시장에서 반영을 할까요? 오늘 유진 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글로벌 동향에서 체크 포인트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네, 수요일 글로벌 증시가 코로나19 추가 지원 방안 및 경기 회복 기대감이라는 긍정적인 재료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라는 부정적 재료가 나타나면서 혼조세로 일단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유럽 주요국 증시는 지난주 급락에 대한 반발 매세로 일단 상승 출발했는데요. 장중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는데 장 후반부 경기 회복 기대감이 다시 나타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유럽 증시에서 상승한 업종은 코로나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이었는데 폭넓은 경제 재개 기대감에 자동차 제조, 은행, 여행, 레저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는 예상보다 부진한 실업 지표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마이너스 2.7%의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는 등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2월 민간 부분 고용은 11만 7천 명 증가를 기록했는데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실적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말까지 모든 미국 성인에게 마칠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당초 계획했던 7월 말에서 2달 앞선 것으로서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금리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금융 및 상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금리 반등을 제외하고는 위험자산 선호가 여전히 우위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유가는 미국 휘발유 재고 감소 소식에 WTI가 다시 60달러 선을 회복하고 금값은 하락, 달러는 소폭 약세였습니다. 결국 시간이 문제겠지만 금리와 관련된 공포 심리는 좀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상승 종목에 항공기 제작 업체인 보잉,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이 포인트를 하였는데 이는 유럽 시장과 비슷한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주보다는 영향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장에서도 금리 상승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은행주 가운데서 제주은행이 굉장히 또 좋았고요. 간밤 미국 장에서도 은행주의 상승세도 좀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금리 상승에 나스닥이 민감한 반응을 보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우위에 있었다는 평가해 주셨는데요. 어제 우리 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관련해서 코로나 피해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유통과 소비재 쪽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장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국내 증시 전망부터 해보면
지난주 증시 흐름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미국 나스닥 하락 영향으로 국내 증시 역시 하락 출발한 이후에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방향성이 변수이긴 하지만 오전장은 약세 지속, 오후장 들어서는 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뚜렷한 특징은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글로벌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인데 미국의 금리 변동성과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의 경제 상황 그리고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지수가 연동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은 증시가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전 과도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부채를 기초로 한 풍부한 유동성이 이제는 더 이상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증시 또는 개별 종목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실적 호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적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에 증시 역시 추세적 방향성을 잡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들어 증시 거래 대금을 살펴보면 절대적 지수 수준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3월 들어서는 양시장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28조 3천억 원으로서 고점이었던 1월 대비 약 32.7% 감소했고요. 2월 대비로도 12.5% 감소한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수익을 내지 못한 투자자들이 적극적 매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다시 거래 대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좁은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면서 시장 참여자들도 이에 적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보수적 투자자들은 주식 비중을 줄이고 상반기 시장을 관망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투자자들은 3,000선 부근에서 매수, 3,100 이상에서 현금 비중 확대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잡고 지수 3,100 근처에서는 매도, 3,000 이하에서는 매수하는 기계적인 매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반적인 이익 성장 가능성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경기 민감주가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오른 BBIG 관련주보다는 경기 민감 업종의 신규 매수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형주의 경우에는 기관 및 외국의 매도세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면 작년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중소형주나 최근 단기에 30% 이상 하락한 낙폭 과대주를 공략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가지 정도의 투자 포인트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좁은 박스권 3,000에서 3,100포인트 설정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또 상단에서 매도하는 기계적인 전략 권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와 또 지난해 소외됐었던 중소형주, 그리고 단기 낙폭 과대 종목에 관심을 가지자는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수익률을 낮추자고 하는데요. 자, 오늘 업종은 어떤 쪽을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 이어집니다. 어제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관련주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부각이 됐는데요. 오늘은 어떤 업종이 상승과 하락을 나타낼지 핵심 공략주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업종 공략 업앤다운입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의 상승 예상되는 업종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변동성 장세에 대한 유통업종 꼽아주셨습니다.
네, 유통주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눈에 띄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신세계가 최근에 이제 야구단을 창단하면서 네. 또 많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 시장의 좀 변동성, 지난주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수만 보더라도 100포인트의 등락폭이 좀 있었는데 그 타겟이 대부분 봤을 때 경기 민감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경기 민감주들의 등락폭에서 좀 자유롭게 어떤 경기 방어주 개념으로 유통주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 유통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뭐 리테일 쪽에서의 종목들과 업종들의 주가가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유통주라고 한다면은 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곡물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식량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도 8개월 연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음식료 업체들의 이 판가에 대한 인상 부분에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뭐 이마트나 뭐 신세계 여러 가지 우리나라 쇼핑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한마디로 이제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좋아지는 상태에서 이 온라인 쪽에서의 소비 부분도 급성장하고 있지만 최근에 1월 달과 2월 달에 오프라인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이 오프라인 쪽에서 피해를 많이 봤었던 이 백화점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늘어났다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유통주 안에서도 키 맞추기 부분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소매 쪽에서의 그 판매 시장 같은 경우가 뭐 지금 360조 정도로 좀 측정이 되고 있어서 우선 소매 판매 쪽에서의 증가 부분이 작년에 코로나 기저 효과도 있겠지만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백신을 유럽과 미국 작년 12월 말부터 중순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이 백신 접종을 전후로 이 말씀드렸던 리테일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강했던 걸 본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백신을 지금 시작한 상태에서 이 유통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백화점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더 현대 서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픈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단기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백화점 업종뿐만 아니라 이 유통업체, 뭐 이마트나 신세계 같은 이런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대표적으로 유통업체에서 대표적인 기업이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올해 1분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나올 가능성을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신세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700억 이상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온라인 쪽도 그렇지만 오프라인에 특화된 그 유통업체들은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1월 말에 저희가 이제 변동성 장세 시작됐을 때 이슈로 저희가 잡았던 게 이제 기업들의 M&A였거든요. 예, 이제 기업들의 이런 야성적 충동을 누가 일깨웠나? 이게 존 케이스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강조하는 개념이기도 한데 유통업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턴어라운드 이제 올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 특히 이제 이성훈 과장님께서 제시하시는 포인트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쪽의 회복세를 좀 더 주목해서 네네. 살펴보자는 점 체크를 해주셨네요. 유통주의 오늘 상승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 예상은 어느 쪽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하락 예상 업종입니다. 단기 숨고르기를 예상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입니다. 연초에 정말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시장의 네. 주도주로서 전면에 부각됐었잖아요. 네. 예, 지금 뭐 숨고르기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죠. 숨고르기인가 어떤 뭐 조정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지금 자동차 업종이 그전에 애플카 이슈도 있었고요. 또 아이유닉5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어떤 관련 기업들한테는 뭐 전기차나 관련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좀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이 전방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나 어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재 부분이 주가에 미리 좀 선반영됐던 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아이오닉 5
아이오니5에 대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뭐 계약이나 완판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좀 미미한 부분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좀 주가에 선반영돼서 지금 현재는 봤을 때는 숨고르기 쪽으로 좀 갔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2월 달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글로벌 도매 판매를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작년 대비해서 6.7%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작년 1월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6.6%를 좀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봤을 때는 작년 2월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가 한창 시작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로서 작년 대비해서 글로벌 도매 판매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1월 대비해서는 줄어든 걸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가 뭐 작년 대비 좋아졌으니까 주가가 좋아진다라는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의 좀 부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2월 달이 올해 2월 달이 올해 1월보다도 이 글로벌 도매 판매가 떨어졌던 이유가 역시 뭐 영업일수도 줄어들었긴 했지만은 이 유럽 쪽에서의 락다운이나 전세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 판매 대수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3월 달 같은 경우에 2월 달보다 좋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뭐 차량용 반도체도 좀 모자랐던 상황에서 약간의 수급적인 면에서 이 생산을 원활하게 좀 하는 부분이 그 전보다는 좀 약간 제한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3월 달의 판매가 2월 달보다는 약간의 좀 비슷한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주가에 선반영됐던 모멘텀 이후에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3월에 끝난 어떤 이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면서 뭐 그때까지는 좀 숨고르기 장세로 좀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주의 다음 체크 포인트는 1분기 실적이 되겠군요. 아이오니5와 애플카에 대한 이슈는 선반영된 측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플카는 일단 또 기아 쪽에서 자율주행 외의 부문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흘러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 자동차주 조정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이 핵심 공략주가 될까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쪽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듯이 뭐 이마트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지금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롯데쇼핑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어떤 이 오프라인 쪽에서의 소비 심리 기대가 반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롯데쇼핑이 작년부터 진행됐었던 어떤 구조조정 효과가 재무제표로 반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실질적인 그런 좀 그 재무 가치로 봤을 때도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개 넘는 어떤 그 오프라인을 그 매장을 좀 폐쇄를 하면서 몇백억의 어떤 재무상으로의 이익을 좀 봤었는데 올해도 한 70개 정도의 폐점에 대한 목표가 좀 있는 상태에서 이 재무적인 플러스 요인이 계속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롯데쇼핑이 아예 그냥 계속 그 폐점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뭐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콕에 대한 프리미엄 가전 교체 수요가 일어나면서 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구조인데 한마디로 돈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계속 좀 늘리는 구조로 가고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버리면서 이런 부분의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이 지금 현재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구조로 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쇼핑은 올해도 이런 부분을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부분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목표 주가를 14만 원에서 계속 18만 원까지 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 롯데쇼핑에 대한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뭐 어제 종가로 12만 8,500원에 끝났는데 1차적인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 랠리가 나타났던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정배열 전환을 나타냈던 롯데 쇼핑에 대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장 경제 정상화 초기 단계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유통주가 변동성 장세의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자동차주는 2월 글로벌 판매가 1월보다 둔화됐다는 점에서 단기 숨고르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핵심 공략 종목으로는 구조조정 효과와 또 온라인 쇼핑 고성장세, 하이마트 부분의 성장세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롯데 쇼핑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에는 쿠팡효가 어디까지 한국 이커머스 낙수효가 누릴까에 대한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들과 유통주에 대한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의 셧다운이 2주 이상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오스틴 공장은 지난달 미국의 기록적인 한파 이후 가동을 멈췄는데요. 삼성을 비롯해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들이 생산을 재개하기까지는 수주가 걸릴 것이라는 현지 업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핵심적인 문제인 전력과 물은 일부 회복이 됐지만 장비 재가동 등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 올 1분기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시장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삼성은 170억 달러, 약 19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증설 투자를 두고 현재 텍사스 지방 정부와 세금 감면 혜택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애리조나 내 2곳, 뉴욕 내 1곳 등 대체 후보지 3곳에 대해서도 현재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삼성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관련돼서 이러한 소식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이 2배 이상 오르면서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의 가치 역시 급등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인수한 아르헨티나 염호에 매장된 리튬의 누적 매출액이 3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됐는데요. 지난 2018년 당시 인수 가격은 3,100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한편 앞서 포스코는 작년 말에도 이 염호의 리튬 매장량이 인수 당시 추산됐던 220만 톤보다 6배 늘어난 1,350만 톤으로 확인됐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소재로 이는 전기차 약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또 앞으로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점점 성장을 하면서 리튬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들 이러한 주가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움직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잇따라 TV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하면서 올해 TV 전쟁에 불이 붙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어제 온라인으로 개최한 언박스 앤 디스커버 행사를 통해 올해 TV 신제품 라인업을 발표했는데요. 주력 TV인 QLED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네오 QLED와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마이크로 LED TV 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15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LG전자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제품인 OLED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LG의 OLED TV는 작년보다 6개 늘어난 18개 모델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또 미니 LED TV 경쟁에도 뛰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과 LG가 최근 저가 물량 공세로 맹추격 중인 중국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인 더 현대서울이 개장하자마자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첫날에만 매출 90억, 개점 후 6일간 매출이 370억 원을 넘기면서 목표의 2배 이상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2025년에는 매출 1조 클럽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그룹주들의 실적 반등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오프라인 소비가 폭발하면서 유통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유통주들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슈 관련 뉴스 확인해 보시죠. 이데일리입니다. 플랫폼의 힘, 이커머스 전쟁 승부 갈랐다입니다. 플랫폼이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 판을 갈랐습니다. 과거 온라인 시장에서 이커머스 플랫폼은 오픈마켓, 즉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장터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품 구매가 일반화하자 단순 중개를 넘어 검색이나 물류 등 나만 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새로운 성공 조건으로 자리매김한 모습인데요. 이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커머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한 161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교보증권 집계 결과 지난해 네이버와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커머스 비롯한 유통주 알아볼 텐데요. 간밤에 나스닥이 급락한 가운데 어제 우리 주가들을 보니까 네이버와 또 현대백화점 같은 이런 플랫폼과 유통주의 신고가가 눈에 띕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전날 대비해서 어제 5.8% 상승하면서 39만 9,500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였는데 상승 이유 알아볼까요? 예, 역시나 그 쿠팡 효과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1일이었죠. 그 미국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이제는 그 증권 신고서 기재 정정 내용을 보면은요. 공모가 주당이 한 27달러에서 30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단 최상단 30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총 기업 가치가 한 57조 원 정도 이른다. 이런 이제 산술적인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5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난 중순에 이슈가 있었죠. 이미 쿠팡 이제 상장한다 이슈 나왔을 때에 시장에서는 한 30조에서 50조 원 정도가 예상했었거든요. 그때도 관련주가 많이 뛰었는데 1일에 나왔던 이제 수정 보고서를 통해서 이게 더 상단으로 본다면은 한 7조 달러가 더 7조 원 정도가 더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시장에서는 당연히 또 반응할 수밖에 없던 부분이겠죠. 그래서 예상치보다 높은 시장 가격 한 7조 원 정도 더 늘었던 부분이 있어서 반응을 바로 이제 시장에서는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에 대한 당연히 이제 기대치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커머스 부분이기도 하고 그동안 좀 문제가 됐던 게 우리나라에 이커머스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증거의 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긴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가치를 매겨야 될지 어떤 벤치마크가 없었기 때문에 쿠팡이 이제는 자본시장의 꽃이잖아요. 뉴욕 시장에서 한 57조 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게 이제 중고의 틀이 돼버립니다. 이제 기준선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이버의 가치도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야, 저평가 받았구나. 네이버의 어떤 쇼핑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20%를 담당하고 있는데 야 그런 거에 비하면은 네이버가 저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네이버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합병 이슈 역시나 있습니다. 네.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 그다음에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지홀딩스 여기에 이제 합병 이슈가 있었죠.
A홀딩스가 새롭게 생깁니다. 이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각각 50%씩 갖고 되고요. 그럼 A홀딩스 밑에 이제 Z홀딩스, G홀딩스가 생기는데 여기에는 이제는 G홀딩스 지분을 A홀딩스가 65%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들 보셨잖아요. 이제 지주회사격이 되는 거고요. A홀딩스가. 그럼 G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뭐냐면 자회사 라인과 야후 재팬 지분을 각각 100%씩. 그럼 이제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해진 의장이 이제는 네이버 창업자 겸 그다음에 그 글로벌 투자 책임자잖아요. 이분께서 이제 A홀딩스의 공동대표 이사로 회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네이버 자체가 과거에 꿈꿔왔던 그 과거에 전략적으로 했던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라인 이후에 그래서 일본 시장에 대한 진출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의 앞으로의 비전까지도 그러면서 네이버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또 네이버에서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한 형제. 예, 형제에 투자를 해서 10배 잭팟이 터졌다. 네네. 예, 이 소식도 굉장히 또 이슈가 됐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인수합병, 또 쿠팡의 상장 네.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 가치와 또 밸류에이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네이버와 쿠팡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평가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기업 가치, 뭐 쿠팡의 기업 가치, 뭐 과거에는 저평가 받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는 제대로 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게 되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의 이제는 시가총액이 한 65조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LG화학, 그렇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셨던 LG화학이 61조 원이니까 제치고 3위로 올라온 거거든요.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시가총액 부동의 1, 2위는 반도체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그러면 이제 3위를 놓고 사실 엎치락뒤치락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야 이런 물론 뭐 쇼핑, 유통이 올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플랫폼, 플랫폼 기업이 오히려 이제는 배터리주보다 더 많이 올라섰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시가총액을 보면 이제 3위에 올라왔다라는 게 되게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쿠팡의 기업 가치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최상단으로 본다면 57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 그렇게 본다면 굳이 우리나라의 순위로 보자면 시가총액이 한 현대차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5위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런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제대로 된 가치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기업 가치가 굉장히 크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이런 관련돼서 이런 쇼핑 플랫폼 아니면 물류 플랫폼과 관련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플랫폼 기업들의 확장성이라는 그 매력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커머스 시장이 덩달아 다시 한번 좀 뭐 기업 쇄신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네. 상장도 하고, 네, 맞습니다. 뭐 우리 요즘엔 잘 안 써요. 위메프 뭐 이런 기업들 진짜 네. 간혹 들어가는데 상장도 하고 또 뭐 이베이 코리아는 매각도 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또 현황들 눈에 띄고 있어요. 현황과 투자 동향들 좀 알아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쇼핑 플랫폼이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냐면요. 그 한국거래소가 최근에 쿠팡 관련 종목 36건, 쿠팡과 관련된 종목 포함해서 36건에 대한 시장 경보 조치를 내렸는데 뭐 아시겠지만 시장 경보 조치는 이제 시장 투자 주의가 있고 경보가 있고 위험 이렇게 순으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투자 경고 종목에 쿠팡 관련주 2건을 포함시켰단 말이죠. 그 정도로 뜨거웠다. 그 정도로 뜨거웠는데 이커머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본다 그러면 이 순위를 보면 우리가 좀 앞으로의 그 투자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 부동의 1위는 이베이 코리아였습니다. 점유율이 한 18% 정도 됐거든요. 이베이 코리아가 1위였고요. 근데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본다면 이베이 코리아는 3위, 점유율 12%입니다. 유일하게 사실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커머스 쪽에서는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데가 이베이 코리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매물로 나와버렸죠. 지금 네. 매물로 나와서 뭐 이베이 누가 코리아, 가져갈까요? 제가 예전부터 사실 이거는 예상했었어요. 이베이 코리아는 매물로 나오면, 그러니까 누가 가꾸냐에 따라서 이 판도는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발빠른 투자자라고 본다 그러면 이베이 코리아를 만약에 인수하겠다. 이게 시그널이 시장만 나와도 이러한 그 인수하겠다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주가의 변동폭이 커질 거다.
이런 이슈를 잘 빨리 캐치를 네. 하셔야 되겠죠. 아직은 누가 갖고 간다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베이 코리아는 5조 원을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한 2, 3조 원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5조 원의 매물로 나왔다고 봤을 때 이거를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통 광자들밖에 없습니다. 뭐 3사죠. 뭐 롯데 아니면 신세계 아니면 네. 현대거든요. 현대백화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사 빼고는 사실 5조의 매물을 인수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래서 과연 누가 인수를 할지 어떻게 될지 이슈가 나오면 이거 분명히 시장에서 반응 바로 하거든요. 이베이 코리아를 갖고 네. 가면 순위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단독 그래서- 보도 한 가지 나온 거 있던데. 아, 그런가요? 예, 카카오 쪽에서 좀 관심 갖고 있다는 그렇죠. 예, 그런 단독 보도가 지금 언론 보도로 한 가지 나온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카카오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커머스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체 플랫폼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5조 원의 매물을 인수를 해서 시너지가 과연 될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되게 갈급한 기업들이 이런 전통적인 유통 강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온라인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본다 그러면 지금 뭐 제가 뭐 유통 3사의 경영자나 본다 그러면 온라인 부분이 지금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쿠팡에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고 나면은 뭐 기업 재편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군침을 흘리고 있는데 이제 아마 조절이 아마 우리가 지금은 뭐 신문사나 언론사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접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겠고요. 뭐 11번가 SK 플래닛이죠. 이 점유율이 2016년도에 10이었는데 이게 한 4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6%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네이버가 3위였습니다. 2016년도에 7%였다가 점유율이 17%.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올라왔고 2위가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쿠팡 점유율 13%. 이렇게 본다 그러면 확실히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상단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이러한 순위는 네.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볼 수 있고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아마존이 과연 누구랑 손잡을까가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였는데 이제 SK 플래닛 한마디로 11번가와 이제 손을 잡게 됐죠. 그래서 SK와 아마존의 시그널이 네. 시너지 효과가 시너지.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또 판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현재는 지금 이커머스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확실히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온라인 플랫폼이죠. 검색과 쇼핑. 쿠팡은 물류 플랫폼입니다. 아시겠지만은 뭐 로켓 배송이 있고요. 특히 우리가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이런 와우 클럽 한마디로 구독 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류 플랫폼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나올 거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는 플랫폼이 대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전통 유통주도 지금 주가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정배열의 이제 강세 흐름, 고점 네. 경신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뭐 주말 사이에 뭐 아울렛이나 백화점 정말 많이 왔다 가셨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더 현대 저도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네. 느껴요. 사람들 어느 정도로 있는지 느끼게 되는데 근데 어제 이제 뉴욕 증시에서 보면 기술주는 다 떨어졌는데 경기 순환주,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이제는 경기가 이제 백신이 나오고 나서 평상시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동안 소외받았던 이런 어떤 유통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어제 이제 뉴욕 장세에서 읽혀졌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고요. 어제 또 외국인들이 또 많이 샀던 순매수했던 종목들 중에 보면 유통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본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는 유통주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제 이마트, 뭐 현대백화점, 네이버 다 올랐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좀 변화의 조짐이 느껴지고 저는 현대백화점이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온라인 쪽엔 되게 약한 기업이거든요. 보면 지난해 봤을 때 온라인이 한 3조 5천억 정도 거래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화점, 홈쇼핑, 면세점에서 3조 원 정도가 거래액이 나왔고 리바트, 한섬이죠. 이게 리빙 분야입니다. 지금 또 핵심이 또 리빙 쪽이잖아요. 네. 1인 가구라 증가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활동하고 인테리어 꾸미고 집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리빙 분야가 5천억 정도의 거래액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아직은 쿠팡보다는 약하지만은 전문물 중심으로 좀 크게 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역시나 네이버, 롯데쇼핑, 신세계 순으로 사실 어제 종가로 본다 그러면 이 정도의 어떤 상승 가치를 받아왔다. 그래서 아마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시간이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네. 이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우리나라 이커머스 유통주 이제 쿠팡 효과로 인한 낙수 효과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테마 형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번 연도 초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관심을 가졌다가 그다음에 바이오, 백신 나오고 뭐 바이오 쪽에 관심 가지다가 지금은 쿠팡으로 인해서 이커머스 부분에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이심을 받거든요. 근데 약간 소외받았던 그러니까 이커머스가 뜬다 그러면 유통주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유통 3사 강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 세 종목에 대해서 많이 소외를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통에 대해서 그다음에 온라인 쪽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투자를 3사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봤을 때 미래 성장 가능성 본다 그러면 이 유통 3사 강자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2월의 마지막 주 주말에 매출이 백화점과 아울렛에서 특히 이제 롯데, 현대, 신세계 모두 100에서 200% 증가세를 맞습니다.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밸류에이션이 롯데쇼핑 0.3배 PBR 가리키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으면서 모멘텀이 붙고 있는 유통주와 이커머스 확인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미국 선물을 좀 많이 걱정하시네요. 나스닥 선물이 2.8%까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떨지 객장의 시선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장 객장의 시선 보합 쪽에 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전진주임 유진투자증권에서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발언 관망세 보고 있고요.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 보합 의견입니다. 미국 금리 상승 재개 부담. 유진투자증권 설영용 차장 미국 국채 변동성의 영향 보고 있고요. 유한타증권 백인범 과장 소비 관련주 강세를 주목합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은 하락을 예상하면서 기술주 매물출의 부담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합 의견 주셨는데요. 근거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아무래도 전일 미국 시장 급락 여파, 좀 오전 시장에는 하락 영향을 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일단 초반에 1% 내외의 지수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업종별 차별화 장세라던가 반발 매수세 유입 등으로 좀 장 후반권에는 보합권의 좀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시장 여전히 방향성 탐색하고 있는 가운데 좀 차별화 장세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안에서 지난 거래일 아무래도 소비 관련주들의 강세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전일 강세 섹터였던 소비 관련주 크게는 두 가지 요인이 좀 관련주의 상승 오늘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쿠팡의 미국 상장이 오는 3월 11일로 예정되었다는 소식 등이 일단 소비 관련주에 있어서는 투자 심리를 계속적으로 받쳐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성격상 최근 불안한 심리 등이 더해지면서 방어주 성격의 이런 유통주들에 대한 매수세도 유입되는 측면 등도 감안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요인 등의 국내 대표격 기업들인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등 전통 유통 관련주들의 강세 계속 주목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합권에서 지수 흘러간다면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수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일단 앞서 소비 관련주 외에도 일단 모멘텀이 기대되는 업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업종 가운데 이 반도체 장비 업종 역시도 좀 지속적으로 저가 매수에 관심 기울여 볼 만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빅사이클 그리고 공급 부족에 따른 캐파 증설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이 장비 업체들의 수혜를 계속적으로 가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 시점에서는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주가에 반영될 시기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 업종에 대한 포커스 맞추시면서 그 안에서 유니테스트, 유진테크 등에 관심 기울여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굿모닝 1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간밤 나스닥의 급락세만큼 현재 나스닥 선물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성장주 오늘장 우리장에서도 움직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장 체력, 지지력을 잘 확보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떨까요? 오늘 굿모닝 2부에서도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